텔레파시를 많이 쓰는 텔레파시가 뭐야? 텔레가 원거리, 먼이란 뜻이거든. 그래서 멀리서도 느끼는 거야. 보여? 갑자기 내 눈앞에 보여? 미국에 있는 어떤 꼬마 아이의 시야가 내 눈앞에 막 보여. 이게 텔레파시잖아. 걔가 느끼는 걸 막 멀리서 느끼는 거잖아요. 어쨌든 외우라고요. 그래서 퍼스고요. 여기에 장점은 뭐냐면 이 퍼스라는 단어를 한번 어근을 잘 외워두면 밑에 있는 굉장히 많은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거저 먹습니다. 굉장히 많은 단어들을 거저 먹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외워준다. 하나씩 보자. 그냥 하면 됩니다. 안티퍼시, 안티니까 무슨 느낌? 반대 느낌. 그대로예요. 안티퍼시, 반대 느낌. 안티퍼데틱, 발음이 조금 웃기죠 얘들아. 근데 여러분 발음이 익숙해야 단어가 잘 외워진다. 위에 있는 따라합시다. 안티퍼시. 명사할 때는 퍼시, 다시 안티퍼시. 그런데 형용사로 가면 발음이 좀 웃기는데 퍼데틱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안티퍼데틱. 맞는 발음이에요. 좀 틀린 것 같죠? 다시 antipathetic. 다시 antipathetic. antipathetic. 반감을 품은 반감에 있는 pathy에서 pathetic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럼 외울 것도 없어. 이거는 외운다기보다 그대로 적용시키면 돼요. 반대 느낌. 자, 여기 apathy 되게 중요하다. apathy는 요거 반대 아니야. A, B가 분리로 쓰였습니다. 분리된 느낌 뭐라고 이거는 냉담, 무관심으로 갑니다. 그래서 apathy 무관심, apathetic 냉담한, 무관심한. 됐죠 얘들아? 밑에 있는 empathy는 하게 만들다니까 뭐지? 같이 느끼게 만드는 거라서 뭐지? 감정이입, 공감. 많이 알 거예요. empathy 되게 중요한 거 알죠? sympathy는 sim이 같은 이니까 똑같네. 역시 동감, 공감, 동정까지 들어가요. 기본적으로 이 두 개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거의 비슷한데 empathy는 조금 더 뭐지? 공감 쪽으로 조금 더 많이 쓰고 sympathy는 당연히 공감으로도 쓸 수 있지만 뭐로 쓴다? 동정 쪽으로. 공감하고 동정은 조금은 다르거든요. 공감은 똑같은 느낌을 받는 거고 동정은 좀 불쌍하게 느끼는 거잖아. 그래서 empathy가 조금 더 공감 쪽으로 많이 쓰고 sympathy는 공감으로도 쓰고 동정으로도 쓴다. 이 번호 무시하지 말고 얘들아. 요거 조금 이렇게 잡아주세요. 이렇게 있는 거 기본적으로 비슷하지만 sympathetic 동정하는, 불쌍히 여기는, 그게 연민을 품은. 맞아요. sympathize 동정하다도 되고 당연히 공감하도 됩니다. 호미오패스는 좀 중요하다. 독해 은근히 잘 나온다. 호모라는 적응이 좀 좋은 어근은 아니지만 우리 이상하게 많이 쓰니까 같은이란 뜻이거든요. 그렇지. 우리가 게이 같은 사람을 호모라고도 부르잖아요. 이게 지금 같은이란 뜻인데 동종요법은 뭐라고 외워주냐면 이걸 민간요법이라고 외워주세요. 원래 설명이 있는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호미오패스는 동종요법하고 외워도 못 써먹으니까 뭐까지 꼭 기억해줘야 된다? 이게 민간요법이다. 왜 민간요법이냐라고 한다면 같은 느낌이 증상이거든요. 그냥 느낌대로 가는 요법이다라고 그렇게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사이코패스 정신병사고 사이코패스는 정신병 됐으면 다 알 거니까 패톨로지도 조금 조심해서 외워줍니다. 잘 모르더라고 얘들아. 이 패스의 느낌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증상이거든요. 증상 학문이야. 그러니까 병을 연구하는데 병을 증상을 중심으로 해서 열이 나는 병, 기침 나는 병, 뭐 배 아픈 병 이런 식으로 해서 병을 증상하는 병리학이고요. 밑에 있는 퍼데틱은 그냥 느낌적인 느낌이니까 감상적인 됐어요. 컴패터블은 컴이 더 중요해요. 느낌보다 같이 갈 수 있는 같은 느낌 같이 갈 수 있는 서로 호환할 수 있는 식으로 들어가서 여기는 좀 쉽지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다른 건 괜찮은데 다 괜찮은데 antipathetic, apathy 다 중요하네. empathy, sympathy는 너무 기본이라. 그 다음에 민간요법의 homeopathy, 그 다음에 pathology, 병리학 정도 넘어갑니다. 좀 많이 갑니다. 여러분 그노라는 G 발음 안 된다. G 묵음이에요. 발음은 노입니다. 근데 GNO가 알다인데 이걸 쉽게 생각하면 KNO하고 GNO가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라고 할 때 no, KNOW 다 알잖아. 그쵸? 이 KNO, GNO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no 자체가 알다라는 어근이고 그래서 밑에 있는 건 전부 다 안 돼. recognize는 다시 알다. cognize는 전체를 알다. ignore는 알지 못하다. 알다의 반대. diagnose는 통해서 알다. 어려운 단어들 아닙니다. 그래서 되어 있고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를 하나 꼽자면 가장 기본적인 cognize입니다. 전체를 알다. 전체를 알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죠? 우리가
인식하다라고 하죠. 말 그대로 그냥 커도 그런 게 없어. 알다예요. 알다가 인식이고 cognitive는 인식의. 인식의가 무슨 뜻이야? 아는 거거든. 여기 있잖아요. 오른쪽에 cognition, 인식, 지각 다 아는 겁니다. 전부 다. 위에 있는 recognize는 정확히 recognize가 아니고 recognize잖아. cognize에 R을 붙인 거거든요. 뜻은 뭐하니? 똑같습니다. 인식하다, 인정하다. recognition, 인식, 인정. 인정이 조금 붙지만 기본적으로 recognize도 알다, 인식하다. cognize도 알다, 인식하다. 됐다. 그렇게 하면 된다. 이근호 생각보다 중요하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여기도 쌤 그렇게 적었는데 이그노는 안다의 반대잖아. 그럼 사실은 뭐라고 볼까요? 안다의 반대는 모르다잖아요. 이 모르다를 받았으면 뭐가 되지? 이게 무지하다예요. 근데 이게 조금 더 파생이 되어가지고 이그노가 알지 않으려 하다 해서 무시하다로 간 거거든. 무지한 거랑 무시하는 거랑 좀 다르잖아. 그러니까 무지한 거는 그냥 단순하게 안다, 모른다의 개념이고 무시는 모를래, 신경 써서 그런데 이거 해야 된다니까 난 모르고 싶어, 안 할래. 무시하는 거는 알기 싫은 거거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단어로 쓸 때는 이그노어는 무시하다로 조금 더 많이 써서 여러분들이 무시하다로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여러분 누구를 좀 잡아준다? 요것 조금 알아두세요. 어근 그대로 이그노어의 가장 본질적인 의미는 뭐다? 알지 못하다. 그래서 밑에 있는 이그노어런스도 여기 뜻이 두 가지가 되어서 무지도 되고 무식도 되는데 무지도 무식도 되고 두 번째는 뭐가 될까요? 무시도 되겠죠. 그렇지만 누구 위주로 좀 봐준다? 무지무식, 알지 못하는 것. 이그노런스. 이게 꼭 바보 같은 무지무식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사건에 대해서 나는 이그노런스한 상태다. 그 사건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상태라고 단순하게 이렇게 쓰거든요. 됐어요. 다이그노즈는 통해서 알다니까 의사 선생님이 청진기를 통해서 또는 MRI 어떤 촬영을 통해서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서 뭔가 어떤 이걸 통해서 아는 게 뭐지? 이게 진단하다고요. 다이그노시스는 진단입니다. 됐어요. 넘어갑니다. 풀리는 채우다예요. 얘는 좀 많이 쓰거든. 근데 풀리니까 사실 여러분 그 느낌적인 느낌으로 풀리, 필 하고 들어가면 뭔가 풀, feel 발음 비슷하니까 이게 채우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풀리. 저쪽은 채우다라고 쭉 들어가는 거고 밑에 보면은 다 채우는 쪽이거든요. comply 이거는 수능하다입니다. 근데 밑에 있는 supplement 역시 채우는 거고 complement 전체를 채우다. deplete는 채우다의 반대. replete는 다시 채우다. 진짜 하나씩 볼게요. 여기서 처음에 있는 comply는 조금 중요한데 이미 했어요. comply 뒤에 무조건 뭐가 붙니? comply 잠깐 먹었네. comply with 무조건 붙습니다. 동의어가 뭐였지? conform to comply with 몇 번 했어요, 얘들아? 몇 번 했어? 중요 중요해서. 그래서 comply with는 뒤에 있는 채우다의 의미는 별로 없고 그냥 뭐 위주로 가면 된다? 함께만 보세요. 그래서 함께 채우다 해서 함께 가다 해서 순응하다라고 들어간다. 밑에 있는 compliant 고분고분한 쉬운 말로는 순응하는 되겠다, 그죠? 말 그대로 같이 가는 순응하는. 됐고요. compliance라고 가면 순종, 순응 이렇게 들어간다. 밑에 있는 compliment는 칭찬으로 가는데 됐어요. 얘는 그냥 여러분 앞부터 했으니까 이거 어디에 쓰냐면은 compliment랑 compliment랑 혼동하지 마라. compliment는 보충하다, compliment는 칭찬해서 했었거든요. supply도 안 할 거예요. 다 알고 있으니까 supply 공급하다 공급 안 하겠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밑에 있는 supplement가 있고 complement가 있는데 여기 조금 얘기를 할게. 일단 아래를 채우다 하고 전체를 채우다인데 뜻이 거의 비슷해요. 사실은 두 개가 거의 뜻이 뭐하다? 비슷합니다. 근데 똑같지는 않다. 일단 채운다에서 보충하다, 보완하다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는데 말 그대로 조금 적자면은 서플은 조금 어떤 게 때문에 아래를 채우는 거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밑에서 공급을 해주는 약간 느낌이 있어요. 아래에서 약간 공급해주는 느낌. 그러니까 이 공급 느낌이 뭐로 가는 거지? 이 아래의 공급 느낌이 보충으로 가거든요. 근데 컴플먼트는 컴플이 전체를 채우는 거잖아. 그러니까 전체를 완성시키는 느낌에서 얘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약간 부족분을 채우는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지? 약간 우리가 보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두 개는 비슷한 뜻인데 같이 써도 되는데
supplement는 조금 supply, 공급 같은 느낌이 좀 있고, 그래서 보충의 느낌이 있고, complement는 전체를 이제 완성시키는 느낌에서 좀 비어 있는 부분을 채워서 완성시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단어로 쓸 때는 이걸 보충하다, 보완하다라고 해도 별로 상관이 없는데, 요것 때문에 형용사로 쓰면 supplementary는 요 느낌에서 뭐로 가는 거지? 보태는 추가하는 요 느낌, 뭔가 보태주고 추가하는 느낌으로 가는데, 여기에 있는 complementary 조금 중요하거든요. complementary는 무슨 느낌이냐면요, 부족한 부분을 완성시키는 거에서 상호 보완적인 요거 때문에. 그래서 complementary는 그냥 단순하게 보완하는, 맞긴 맞거든요. 근데 그냥 단순 보완이 아니라, 보충의 느낌이 아니라 뭔가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워주는 상호 보완적인 이런 의미로 많이 쓰니까 요것만 좀 조심하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complete, completion 다 알고, replace is로 가면 여기는 채우다의 반대니까 그 채우는 거의 반대가 뭐지? 뺏어 쓰는 거거든. 그게 뭐지? 고갈시키다예요. 자원, 석유 고갈, 석유 다 뺏쓰는 거, 석탄 고갈, 석탄 다 뺏쓰는 거. 요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replace는 고갈시키다, repletion 고갈로 되고요. replace는 다시 채워주는 거니까 뭐 할까요? 충만한, 충분한, 많이 있는, 다시 채워졌으니까 그렇게 가고, replenish도 은근히 쓰거든. 말 그대로 다시 채우자는 뜻입니다. 보통 어떨 때 많이 쓰냐면은 사람이 너무 지쳐 있을 때 replenish, 다시 이렇게 에너지를 재충전시키는 그런 식으로 씁니다. 되겠죠? 그래서 조금 많이 가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수업이니까. 프레스 누르다는 뭐 설명할 거 없죠? 프레스 자체가 누르다는 건 다 알고 있을 거니까. 자, 단어 많죠? 컴프레스는 전체를 누르다, 디프레스는 아래로 누르다, 익스프레스는 밖으로 누르다, 인프레스는 안에 누르다, 어프레스는 반대로 누르다, 서프레스는 아래로 누르다. 단어 쉽습니다. 어근 적용시키면은 쭉 해서 이렇게 두 개 쌍으로 쭉 있고요. 컴프레스는 조금 조심하면 된다. 보통 누른다는 걸 이렇게 진압하다 이런 느낌으로 많이 쓰는데, 얘는 컴이 무슨 느낌이냐면 이게 컴이 느낌이에요. 컴. 이 컴의 전체가 무슨 말이야? 모든 방향에서 누르는 느낌이지. 그래서 얘는 그냥 누르다의 느낌보다는 뭐로 가는 거? 오른쪽에 압축하다, 요약하다. 밑에 있는 컴프레션, 압축에서 뭐까지 가? 간결까지도 갑니다. 핵심까지도 갈 수 있어. 그래서 컴프레스는 전체적으로 압축으로 간다. 조심하고요. 디프레스는 진짜 중요한데 많이 알 것 같아. 아래로 누르는 건데, 이 아래로가 어떤 느낌이냐면 굉장히 나쁘게 누르는 거죠. 굉장히 나쁘게 누르는 건데, 뜻 두 가지 잡아야 됩니다. 사람은 뭐하게 만들다? 사람을 나쁘게 누르는 걸 우울하게 만들다고, 사회를 나쁘게 만드는 건 뭐가 되는 거지? 이게 침체시키다고 들어가는 거예요. 두 개 다 잘 써요. 이미 알고 있는 친구 많을 거다. 그래서 디프레스는 나쁜 건데요, 사람을 우울하게 하다, 사회를 침체시키다. 밑에 있는 디프레시브 뭐로 많이 쓴다? 우울한. 당연히 쓰면 침체되는 안 되는 됩니다. 되는데 조금 덜 써서 쓰면 다 뺀 건데 다 그냥 하자. 우울한 또는 침체된 되는데 뭐로 거의 많이 쓴다? 우울한으로 많이 써요. 오른쪽에 디프레션은 둘 다 잘 써요. 그래서 우울도 되고 불경기도 되고 다 중요하다. 이쪽은. 익스프레스 알 것 같은데 밖으로 뭔가 느낌적인 느낌 누르는 걸 주는 거. 익스프레스 표현하다. 익스프레스 표현력 있는 익스프레션 표현. 인프레스는 안으로 누르다. 이것도 알 것 같은데요. 인상을 주다. 내 마음을 꾹 눌러놓고 가는 거지. 꾹 누른 거야. 깊은 인상을 남겼다. 교수님이 너는 못생겼어 이 자식아 라는 말은 내 가슴에 그냥 꾹 누른 거야. 깊은 인상을 남긴 거지. 그렇죠? impressive 인상적인, impression 인상. 됐죠? 밑에 있는 oppress랑 suppress도 거의 비슷합니다. oppress는 반대로 누르는 거거든요. 못하게 하는 거니까 탄압하다. suppress는 아래로 누르는 거거든요. 위에서 밑에 있는 사람들을 위에서 억눌러서 진압하는데 어떤 느낌에서 비슷한 거지. 결국은 좀 못하게 하는 거. 못하게 하는 거. 여러분들이 못하게 하는 거. 그래서 oppressive 하고 들어가면 억압하는, 탄압하는, oppression 억압하다, suppressive 억압하는, 진압하는, suppression 억압, 진압인데 큰 차이 없어요. 둘 다 반대로 누르고 아래로 눌러서 못하게 하는 거다. 이 단어 좀 중요해요. 앞에 했다. pressing 누르는 하지 마 얘들아. 누르는 하지 마세요. 어떤 뜻으로 간다? 긴급한, 시급한. 지금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짓누르고 있으면 빨리 치워야지. 지금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가장 급하게 해결해야 할 일을 pressing이라고 합니다. pressing. 이거 중요한 앞에 했어요. 중요한,
vital, critical 이런 시리즈 할 때 present까지 했었거든요. 됐어요? 너무 빠른 거 아니죠? 단어가 여기는 좀 많이 안 어려우니까 알고 있던 단어도 섞여 있으니까 짚어가면서 가면 된다, 그지? 마지막 수업이잖아요. 그렇지, 알겠지. 물론 좀 더 많이 나가서 많이 나갈 건데 뭐 끝까지 다 안 가도 되니까 뭐 조금만 빨리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그쵸? 5분이라도. 자, 여기 있는 이 sept는 cap도 쓰거든요. cap. 이게 좀 많이 변합니다. sept에서 sieve로도 바뀌고 여러분들한테 제일 익숙한 거는 cap이에요. cap, capt, capture. cap 뭐지? capture? 잡다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cap 떠올리면 됩니다. 잡다. 그렇죠? cap, sieve, sept 다 잡다입니다. cap 해서 어근 외워준다. cap 들어가면 잡다다. sept 들어가도 잡다고, sieve 들어가도 잡다예요. conceive는 전체를 잡다. deceive는 반대로 잡다. perceive는 통해서 잡다. receive는 다시 잡다. 그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여기 뒤에 없나? 많이 있죠. 그러니까 accept는 쪽으로 잡다. accept는 밖으로 잡다. intercept는 사이에서 잡다. susceptible은 아래에서 잡다. 밑에 있는 capture 잡는 거고요. occupy 쪽으로 잡다. preoccupy 미리 점유하다.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게 많다. 여기도 중요한 걸 하자면 conceive. 와, 중요하다. 지금 형광펜 요거 치는 거 진짜 중요한 거 치는 거니까 꼭 형광펜 친구는 잡아줘. 여러분 컨셉 다 알잖아. 학생들이 컨셉도 잘 모릅니다. 컨셉이 뭐야? 정확하게 컨셉이 무슨 뜻이니? 개념요. 개념이 무슨 뜻인데? 이거 너 개념 없다 할 때 그런 개념 아니다. 어근에서 보듯이 뭘 잡는 거야? 전체를 잡는 게 컨셉이에요. 전체를 잡는 거. 이 전체를 잡는 게 이게 컨셉이에요. 전체를 잡는 거. 여러분들도 나중에 됐을 때 선생님 주연이 너 나중에 대학교 들어가서 뭐 할 거니? 제가 대학 나가면은 AI를 이용해서 약간 노인분들을 돌봐주는 그런 어떤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건데? 일단 사이트를 만들어서 거기서 누구 도우미들을 약간 사람들을 모아서 자원봉사들을 모아서 거기서 이제 AI에 도움 받아서 이렇게 뭐 하는 거야? 컨셉이잖아요. 전체적인 구도를 뭐 한 거야? 잡은 거잖아. 지금 내 말 이해되고 있죠? 그러니까 컨셉의 개념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나는 이상하게 그 양자역학의 개념을 잘 모르겠어. 컨셉을 잘 모르겠어. 전체적인 이 구조를 컨셉이라고 해. 근데 학생들이 번역할 때 그냥 개념 이렇게 해놓고 자기도 뭔 소리인지 모른단 말이야. 단어의 본질을 이해해줘. 컨셉은 전체적인 구조.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전체적인 틀 또는 구조를 컨셉이라고 한다. 됐죠? 이렇게 잡아주고 컨셉도 중요하다. 그래서 컨셉이 무슨 뜻이야? 상상하다야. 왜 상상하다까? 정확하게는 그냥 상상하다가 아니에요. 여기도 지금 뭐가 들어가는 거지? 뭔가 전체 그림을 상상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양자역학 원리가 여기 시간하고 개념이 공간 중력 개념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상상을 하는 거야. 그게 컨시브예요. 이렇게 됐을 때 10년 후에 여러분들의 모습을 컨시브 해봐. 10년 뒤에 나는 이렇게 직장 다니고 이렇게 가족들이 누구랑 결혼을 해서 이렇게 컨시브. 이게 컨시브라고요. 그래서 컨시브도 전체적인 그림이고 컨셉트도 전체적인 그림인데 번역을 할 때는 컨시브가 전체적인 그림을 상상하다 마음에 품다고 컨셉은 전체적인 개념 구조로 얘기하는 거다. 사실 많이 했어요. 이해하고 간다. 밑에 갑니다. deceive는 반대로 잡다니까 얘를 잡긴 잡았어. 근데 내가 워낙에 좀 나쁘게 잡은 거예요. 이 반대가 나쁘게. 뭐하다? 속이랍니다. 속이다. 여러분 지금 이제 인기 너무 없는데 트랜스포머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트랜스포머가 이제 우리 착한 로봇이랑 나쁜 로봇들이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우리 주인공 옵티머스 프라임이라는 로봇이랑 이렇게 범블비랑 막 싸우는데 거기 악당 군단의 이름이 있어요. 악당 군단 이름 혹시 아나요? 디셉티콘입니다. 디셉티콘. 왜 디셉티콘인 거지? 디시브, 디셉티콘. 사기꾼들이란 뜻이에요. 디셉티콘. 사기 로봇. 그렇죠. 사기 로봇 단체와 사귀는 거죠. 그래서 deceive는 나쁘게 잡다, 속이다고요. deceptive, 속이는, deceitful, 속이는 똑같습니다. 밑에 있는 deceit 명사로 들어가면 속임, deception, 속임 똑같습니다. deceive 알아둔다, 속이다. 나머지는 그대로 따라가겠죠. perceive 역시
통해서 잡다고 여러분 아마 perceive가 지각하다, 감지하다는 거 다 알고 있을 건데 이것도 할게요. 이 통해서가 무슨 느낌이냐면은 보고, 눈, 귀, 뭐 느낌 등등, 눈, 귀, 코, 입. 그러니까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같은 감각을 통해서 잡는 게 perceive고 그게 지각하다라고 번역이 그렇게 된 거야. 근데 여러분 perceive는 기본적으로 뭐지? 감각으로 느끼는 거야. 귀신은 perceive 할 수 있어? 안 됩니다. 왜냐면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으니까. 그렇지만 큐쌤은 perceive 할 수 있죠. 잘생긴 얼굴을 여러분 눈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perceive는 다시 말하지만 여기에서 이게 어디가 되는지 지각은 오감인 거고 그래서 이게 무슨 동사지? 지각 동사예요. 지각 동사 여러분 외울 때 see, watch, look at 이런 거 있는데 거기 뭐 들어간다? perceive 들어갑니다. 지각하다. perceptive 지각을 지각인지 제발 이런 것들까지 이해를 해줍니다. 이렇게 receive 됐습니다. 받다 환영하다고 오른쪽에 좀 있는데 receptive로 가면 받아들이는 데서 수용적인 reception은 보통 이거 조심하세요. 이게 받음이 아니라 접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디 들어가면 입구에서 어서오세요 하고 맞아주는 걸 reception이라고 해요. 그렇지? 오른쪽에 receptionist 접수 담당자입니다. 밑에는 receiver는 수신자고 recipient 수령인 ER도 사람, ENT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사람이고 여기도 사람이거든요. 원래 차이가 조금 있는데 그냥 똑같이 갈게요. 받는 사람을 receiver, recipient라고 한다. receipt 요거는 산물로 간 거거든요. receipt로 가면 뭐가 된다? 영수증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거 조금 중요해요. received 그냥 받아들여진 하지 마세요. 누가 받아들였어? 모든 사람이. 그래서 received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용되는 이런 뜻입니다. 큐쌤이 잘생겼다라는 거는 굉장히 그 received opinion이지 받아들여진 의견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일반적으로 다 받아들여지는 그런 의견이다. 그렇게 해서 좀 빠르게 갔지만 단어가 어렵지 않고 그 중에 이렇게 강조하는 것들은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잡아준다. 이겠죠? 튀기 조금 하고요.
적었어? 초지네. 마지막 근데 좀 초지네. 시간 안 가니까. 참 재미없잖아. 그렇죠. 자, 여기 이거 많이 알 거예요. accept 알고 있죠? 쪽으로 잡다 해서 받아들이다. 이미 받아들이다라고도 많이 알고 있다, 그지? acceptable이 아까 있는 received랑 비슷해. 그래서 이 accepted가 다 받아들일 만한, 받아들일 수 있는 용인되는 이 뭐야?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일 수 있는. accepted도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아까 뭐랑 비슷하고 received랑 비슷하더라고. 교수님이 잘생겼다라는 말은 이 생각은 뭐한다? 많은 사람들에게 가는 received opinion이다.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의견. acceptable, 받아들일 만한, 맞아, 타당해 라고 받아들일 만한 의견이다. 또는 accepted, 일반적으로 많이 받아들여지는 의견이다. 그래서 공용적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누구나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는 내용이다 라고 해서 다 같이 갑니다. 그래서 여기 acceptable, accepted 완전 똑같지는 않지만 거의 누구랑 또 똑같다고요? received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acceptance가 쓰이는 건 다 알죠? accept 모르는 사람 없죠? 그래서 이제 제외하고라고 다 알고 있을 건데 왜 제외냐? 밖으로 잡는 거야. 안 잡는 거야. 잡는 데서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외하고 exception도 예외가 된다. intercept도 어근이면 끝납니다. 사이에서 잡다니까 사이에서 쏙 빼서 가로채다. interception 가로챔 이렇게 됩니다. susceptible 중요하다. 아래에서 잡다거든. 아래에서 잡는 건 내가 잡는 느낌보다는 위에서 그냥 던져주면 어쩔 수 없이 내가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영향받기 쉬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향받기 쉬운. 이제 나에 상관없는 거지. 환경이 오염되면 그 환경에 살고 있는 개구리 같은 동물들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susceptible 하는 거지. 이 환경 오염의 영향을 뭐 할 수밖에 없니? 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향받기 쉬운. susceptibility도 민감성이라고 번역은 했지만 정확한 의미는 뭘까요?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향받기 쉬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민감성도 아까 마찬가지겠죠. 이 환경에 살고 있는 개구리 같은 양서류의 어떤 동물들은 물에도 살고 땅에서도 살기 때문에 굉장히 환경 오염에 굉장히 서서티빌리티를 가지고 있다. 민감성을 가지고 있다고 번역하는 게 아니라 이 뭐지? 환경 오염의 영향을 굉장히 쉽게 받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들어갑니다. 캡처는 여러분 잘 아는 잡다 모르는 사람 없을 것일 거예요. captivity 잡음, 감금, 억류가 되고 요거만 봐줄 건데 OR은 하는 사람. 그래서 캡터는 잡는 사람인데 요거 조금 조심하세요. captive는 잡힌 사람이에요. 잡힌 사람. 그래서 captive가 뭐가 된다? 잡는 사람이 아니라 포로가 됩니다. 캡처가 잡는 거고요. 됐습니다. occupied도 있는데 occupied 어디가 중요하냐면은 쪽으로 잡다에서 차지하다는 잘 알거든요. 차지하다, 점유하다는 많이 알 건데 밑에 있는 occupation이 1번 직업, 1번이 차지, 점유를 안 가고 직업으로 가요. 뭐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 갑부라서 그냥 누워 먹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서 뭐가 상당 부분을 차지를 하죠? 직업이 상당 부분을 차지를 하죠. 그래서 occupation이 직업이라는 의미로 되게 많이 쓴다. 알겠죠? 뭐 알아두면 됩니다. 아키펀트는 여기 사람으로 갔으니까 차지한 사람, 점유한 사람, 점유자 되고 밑에 있는 occupational 역시 중요합니다. 얘가 차지의 점유에 갈 수도 있지만 뭐로 간다? 직업에 관한 직업 업무에 관한 로 들어가서 occupation, 전부 다 직업의 쪽으로 더 많이 쓴다. preoccupied도 안 중요할 것 같지? 아니야 이거 중요하다. 미리 잡다가 아니라 occupy, 미리 점유를 한 거야. 그래서 이게 열중하게 하다, 몰입시키다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장악해 버린 거야. 여러분 머리를 그냥 게임이 여러분들의 머리를 장악해 버린 거야. preoccupied 이미 차지해 버린 거거든요. preoccupied 몰두한, preoccupation 몰두, 열중, 나쁜 쪽으로 가면 뭐까지? 집착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그냥 미리 다 차지해 버린 거다. 밑에 있는 커퍼블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알 겁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는데 커퍼블 같은 게 능력하고 수용력하고 조금 달라요. 그래서 커퍼블에서 커퍼블러티는 당연히 능력이 다르고 그럼 이게 외우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어근을 분석을 해보면 이 커퍼블러티가 할 수 있는 의미 왜 나온 거야? 캡, 잡을 수 있는 에서 나온 거거든. 그러니까 오히려 뭐가 먼저냐면은 수용력이 먼저예요. 커버빌리티는 잡을 수 있는 능력, 조금 더 가면 뭐 할 수 있는 뭔가를 담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기본적으로 건물이 뭔가 사람을 담을 수 있는 능력.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커버빌리티는 수용력이 먼저고 거기에서 어떤 의미까지 가는 거야?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간 거거든요. 그래서 커버빌리티의 의미를 볼 때 능력, 수용력이고 이쪽에 안 적었지만 커버블도 당연히 할 수 있는으로 많이 쓰지만 가끔씩은 뭐로 쓸 수 있다? 담을 수 있는 이제 수용할 수 있는 의미로 당연히 쓸 수가 있다 얘들아. 그래서 단어가 이런 식으로 끝이 없어요. 밑에 그래서 커퍼셔스가 널찍한으로 가요. 왜냐면 많이 담을 수 있는 널찍하잖아. 그래서 이거 다른 건 안 봐도 되는데 특히 어디를 좀 봐줘라. 커퍼빌리티가 수용력으로 꽤 자주 씁니다. 그러니까 능력, 수용력까지 이렇게 해주면 된다. 밑에 이제 시퀄이라는 접도 들어갈 건데 시퀄은 그냥 순서예요, 순서. 시퀀스 자체가 순서거든. 시퀀스가 순서로 들어간다. 이거 단어로 외우면 돼요. 시퀀스가 연속 순서. 이게 가능해도 되겠네요. 시퀀스 자체가 순서다. 여기 좀 중요합니다. subsequently 다음 페이지에 있는 여기에서 consequence, consequent, consequential, inconsequent, consequential 이 시리즈가 다 조금 중요해요. 나머지는 됐어요. 나머지는 별로 볼 거 없는데. 그래서 subsequent는 말 그대로 아래 순서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지? 그 다음. 여러분 생각보다 그 다음 의미가 중요하다. 그 다음 의미가. 왜 그러냐면 앞에도 얘기했는데 이 다음이라는 것이 시간 개념으로 말 그대로 다음 순서로도 쓸 수 있고 두 번째로 다음 순서는 뭐가 되지? 내가 친구를 때렸다? 그 다음 순서는 뭐일까요? 친구가 화를 내는 거잖아. 그럼 이 순서가 뭐가 돼? 친구를 때렸기 때문에 친구가 화가 난 거거든. 뭐가 되는 거지? 인과의 어떤 원인 결과의 시퀀스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번으로는 그 다음에도 괜찮고 2번으로는 뭐지? 결과적인까지도 갈 수 있는 거거든. 그 다음으로. 그래서 밑에 있는 subsequently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첫 번째로는 시간 순서로 어떤 느낌인 거지? 약간 next, 그 다음으로 이런 느낌으로도 쓸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어떤 느낌으로? 그 다음으로 인과의 느낌으로 가면 뭐랑 비슷할까요? 이게 therefore랑 비슷해요.
연결사인데요. 맞아요. subsequently 연결사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다음으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subsequently는 두 가지 방향으로 잡아줘야 된다. consequent도 중요한데 얘는 전체 순서잖아.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교쌤이 여러분들이 글을 썼어. 밑에다 교쌤을 싫어하는 이유, 못생겼다, 짜증난다, 뭐 성격 더럽다 막 적었어요. 적어놓고 제일 마지막에 요 한 문장의 결론을 낸 거야. 이게 뭐지? 이게 consequence죠. 제일 마지막에 글 전체의 내용을 다 담고 있는 마지막 한 줄이잖아. 그리고 우리 뭐라고 부르니? 주제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걸 뭐 최종 결론이라고 생각하는 게 마지막에 결론은 제일 중요한 핵심을 담고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결과 중요성이에요. 결과 중요성. 핵심 중요한 거 마지막 최종 결과. consequential 그자 쓰는데요. 단위 뜻 결과적인 중요한 이렇게 되는 거고. inconsequential 결과가 아닌 중요하지 않은. 지금 일관성 없는 의미인데 결과가 아닌 게 이게 일관성 없느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원인 결과 논리가 없는 이 말이야. 그러니까 consequential은 앞에 있는 원인에서 결과로 이어지는 이게 consequential이고 inconsequential은 원인 결과로 이어지는 게 아닌 한마디로 이 두 사건은 별로 원인 결과의 관계가 없는 거지. 그게 일관성 없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예를 들면은 여기에서 큐쌤이 잘생긴 거랑 여러분들이 행복한 건 consequential 원인과 결과란 말이야. 그렇지? 근데 뭐 할까? 떠오르는 게 없냐? 여러분들은 공부하고 있는데 쌤이 화장실에서 똥 싸고 있으면 이 두 가지는 inconsequential 아무런 관계가 없잖아요. 미안하다 예시가 나 머리가 안 돌아가는 이유. 그러니까 두 개의 사건이 아무 관계가 없다고요. 그래서 원인 결과가 아니겠습니다. 인수는 요 en이 뭐뭐 하게 만들다 해서 그대로 해석하면 뭐지? 순서를 만들다거든. 어떤 걸 순서로 만든다라는 거는 이 따라서 일어나게 만든다. 그래서 연속 순서로 만든다. 그래서 그대로입니다. 순서를 만들다. 자 밑에 execute, prosecute, 그 다음에 prosecute, pursue 같은 단어가 있는데 여기 있는 이 순서가 전부 다 어떤 느낌이 생겨버리냐면 순서에서 약간 절차라는 느낌이 생겨나요. 절차. 그러니까 순서가 착착착착 하는 게 어떤 단계적인 절차의 느낌이 되어서 execute는 밖으로 절차를 뭐하다? 실행하다가 되겠지. 그렇죠? 실행하다, 집행하다. 근데 좀 이 절차를 나쁜 쪽으로 가서 사용하다까지도 가고요. execution, 실행, executive, 행정부. 그래서 밖으로 절차, 순서 절차를 실행. persecution은 절차를 통해서거든요. 근데 이 절차가 위에 사형 집행에서 보다시피 좀 좋은 절차의 느낌이 아니야. 뭐 체포, 뭐 이렇게 뭐 사형 이런 느낌이거든. 그러니까 뭔가를 박해하다, 괴롭히다. 그래서 persecution은 박해입니다. 박해. 고문 절차를 이렇게 처음에 막 간지럽히고 두 번째로는 막 망치로 막 때리고 막 이렇게 그 persecute 절차를 통해서 괴롭히는 거다. 밑에 있는 prosecute는 앞으로 이런 절차를 밟겠다. 너 나중에 감옥에도 가둘 거고 괴롭히고 노동도 시킬 거고 뭐지 이게 기소하다 되는 거지. 고소가 뭐지? 기소를 하면 얘를 체포해서 구금해서 절차를 밟을 거 아니야, 그렇죠? prosecution 기소가 되고 prosecutor가 뭐가 되는 거지? 기소할 수 있는 사람 검사가 되죠, 얘들아. 검사. 그래서 다 조금 덜 중요한데 여러분 이거 따라 외우려면 잘 안 외우시거든요. 얼굴 잘 보세요. execute는 실행, 절차 집행하다, 실행하다. persecute는 집행의 과정을 통해서 가는 거니까 괴롭히는 거, 괴롭히다, 박해하다. 밑에 있는 prosecute는 앞으로 이런 절차를 밟겠다 해서 기소하다, 고소하다. 밑에 있는 pursue는 순서의 느낌 별로 없어요. 앞으로 이렇게 어떻게 앞으로 진행되느냐 해서 추적하다, 추구하다로 갑니다. 요거는 그냥 외우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추구하다. pursuit가 되면 명사가 되어서 추격, 추구가 되고 여기 있는 수가 그래서 왜 고소하다는지 알겠지 얘들아? 위에 나와 있는 이 수 자체가 어떤 느낌이 있다고? 절차. 여기서 suit가 절차의 느낌이 있거든요. seek가. 그 절차에서 수가 고소하다고. 당연히 오른쪽에 있는 suit는 고소라는 의미로 쓰겠지만 여러분 알다시피 뭐로 많이 쓰니? 뭐뭐에 잘 들어맞다. 그 정장을 수트라고도 하잖아요. 그렇지? 정장까지도 가잖아요. 잘 들어맞는 것까지도 들어갑니다. 이건 많지는 않죠. 지금 여기까지 하고 필기를 할까? 몇 페이지 갔죠? 지금 2페이지밖에 안 갔지.
accept 아직 안 적었지? accept 아직 안 적었어. accept 아직 안 적었어. press 적었니? press 적었어? 네. 그럼 좀 더 가도 되겠네. 조금 더 가서 한 두 페이지 반 정도 가서 얘도 무조건 외우세요. 절부가 지키다거든. 그냥 지키다도 괜찮은데 그냥 얘 자체가 그냥 보존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절부가 들어가면 거의 무슨 뜻이냐면은 보존하다라는 의미로 거의 들어가. 아마 밑에 보면은 컨절브 보존하다, 리절브도 보존하다, 프리절브도 보존하다, 디절브도 분리지만 보존의 느낌이 있고 업절브도 역시 분리돼서 보존하다. 다 보존으로 간다고 보는데 거의 컨절브, 리절브, 프리절브 다 조금 비슷합니다. 다 비슷해요 이렇게. 컨저브는 전체를 다 보존하는 거니까 당연히 보존하다가 되겠지. 컨저베이션 보존, 컨저베이티브 보존적인 애는 좀 뭐로 가지? 얘는 약간 보수적인 으로 더 많이 쓰죠. 당연히 보존도 된다. 근데 약간 생각을 보존하면서 보수적인 쪽으로 하고 프리저브를 먼저 할게요. 미리 지키다 해서 역시 보호하다, 보존하다. 프리저베이션 보존, 여기서 프리저베이티브 보존하는. 그래서 누가 좀 더 비슷하냐면은 컨저브랑 프리저브가 좀 더 비슷해요. 되겠죠? 미리 전체를 보존하는 거나 미리 보존하는 거나 미리 보존해야 지 보존인 거죠. 근데 리저브는 여러분 잘 알지만 뭐로 많이 쓰니? 예약하다로 더 많이 쓰죠. 그렇지만 여러분 오른쪽에 알겠지만 뭐가 되는 거야? 따로 남겨두는 게 역시 무슨 말이야 이게? 보존 느낌이 있는 거잖아. 보존 느낌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보존해 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reservation도 뭐가 되는 거지? 예약도 되지만 보류, 보존. 보존해 두는 거, 킵해 두는 게 되고 그래서 reservo가 뭐가 되는 거지? 뭔가를 물을 보존해 둔 곳에 저수지. reserved가 당연히 예약된도 되지만 보류된, 보존된으로도 씁니다. 이거 옛날에 한 적 있었는데 더 설명 안 할게요. 그래서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프리저브, 컨저브, 리저브 다 보류, 보존으로 들어가는데 알다시피 리저브는 예약하다는 의미로도 쓴다. 디저브 중요하죠. 디저브가 여기 이 DE가 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존인 건데 왜 보존이냐면 분리해서 보존을 두는 겁니다. 왜 분리해서 보존을 해두죠? 예를 들어서 이게 상장입니다. 이게 상장인데 이 상장에 있는 거 보고 주연이가 쌤이 가져가도 돼요? 안 돼. 인 디절브야. 보존해둬야 돼. 누구 거니까? 이건 에리 거니까. 이거는 얼꽝상 제일 못생긴 얼꽝상은 누구에게만? 에릭에게만 분리돼서 절브 보존되는 거란 말이야.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하는 거지? 뭐뭐를 받을 자격이 있다, 할 만하다 이렇게 되는 거지. 에릭은 이 얼꽝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거야. 이 얼꽝상은 에릭에게만 절브된 거니까.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한 단어거든요, 얘들아. 그래서 deserve 뭐뭐 할 자격이 있다. 오른쪽에 deserved, deserving 당연한 거지. 이것도 무슨 의미인가? 그냥 당연한이 아니고 당연히 이건 내 거지. 당연히 내가 받을 자격이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할 만한 그런 거다 이 뜻입니다. 됐어요. 이건 중요하다. 이거 주고요. 밑에 있는 observe는 다 알 건데 얘가 관찰하다는 거 다 알죠? 제일 중요합니다. 이 관찰하다가. 근데 왜 관찰하다냐? 분리되어서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애기인데 엄마가 애기를 하나하나 간섭할 수는 없잖아요. 애기가 자유롭게 놀기에는 두대 떨어져서 계속 뭐하고 계신 거야? 보고 계신 거야. 혹시나 넘으시려고 하면 안돼 하고 가서 잡아주는 거고 그건 만지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관찰 자체가 떨어져서 지켜보고 있는 거, 지키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번 뜻도 나오는 거지. 규칙을 준수하다. 우리는 뭐 법원에 가 있는 건 아니잖아. 일상생활에 떨어져 있지만 이 규칙은 항상 우리 곳곳에 모든 곳에서 지켜져야 보존되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눈으로 밖에서 관찰하다, 규칙을 준수하다라고 하고요. 요거 잘 보세요. 관찰하다가 명사로 가면은 션을 붙여요. observation. 준수하다가 명사로 가면은 s를 붙입니다. observation은 observation은 여러분 잘 아는 관찰 맞는데 observance는 뭐가 된다? 관찰이 아니고 규칙 준수로 간다. 요거 헷갈리지 말고요. observatory 전망대 되고 observant 형용사로 가면은 당연히 두 개. 관찰하는 관찰력이 예민한 그다음에 준수하다 해서 준수하는 이렇게 됩니다. 서빙은 서빙 음식 원 서빙 음식 1인분이 되고 얘 은근히 중요하다. 서비스어블이 쓸모 있는. 요거 우리 앞에 했던 거 좀 복습 다 까먹었지. serve to 부정사나 serve as 명사가 붙으면 이때 serve가 동사로 무슨 뜻이 있지? 뭐뭐에
그렇죠. 역할을 하다라는 뜻이 있었거든요. 이거 앞에 했었거든요. 여기에서 뭐가